이번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개혁신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4% 말씀해 주셨지만 총선 지지 의향은 15% 나왔는데 이거 높게 봐야 돼요? 낮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숫자로 봐야 됩니까? 이거 생각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설 연휴 직전에 이제 통합이 공표됐기 때문에 여론에 반영이 안 됐을 거다. 이거는 뭐 사실과 좀 다를 것 같고 여론에 반영이 됐을 텐데요. 여론이 반영이 안 된 수치는 아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눈여겨 보는 거는 3지대 투표 의향과 또 막상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율 요거의 괴리예요. 3지대에 대한 투표 의향은 상당수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수용할 만큼 개혁신당이 지금 안정적이거나 뭔가 역동적이거나 대안적인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리 성찰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통합선언은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안 될 거야라는 부정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론의 상당한 반향을 좀 불러왔다고 보는데 그 뒤로 보여지는 게 별로 없고 그 뒤로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이었어요. 내부에서 뭐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최고위원회를 취소했다.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게 하나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3지대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기준도 굉장히 엄격해요. 양당 정치가 잘못돼서 그 양당 정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보는 시선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럼 너희는 진짜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양당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그에 대한 실망도 그만큼 큰 거죠. 이걸 하고 있는 주체들이 저는 경각심을 가지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보인 모습은 제가 봐도 좀 실망스러웠고요. 네. 이거는 이제 통합이나 연대를 증진시키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약화시키거나 소모시키는 모습이었다. 그게 중심적인 논란도 아니고 이 3지대 통합과 성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부차적이거나 지엽적인 걸 가지고 내부에서 뭔가 논란을 벌이는 듯한 이런 모습은 그다지 여론에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각 당에 대한 기준하고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얼굴, 새 인물, 새로운 비전. 이게 결국 인물로 보여지는 건데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다 익숙한 인물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함께 하고 있는 뭐 전현직 의원들 다 익숙한 인물들입니다. 새 얼굴, 새 인물, 새 비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당에 기대하는 새 얼굴, 새 인물, 새 비전 이런 거보다는 기대치가 작다 하더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어떤 예각적인 지금 양당 정치를 심판하고 정치 혁신과 정치 개혁의 대안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쟁점을 가지고서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캠페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여론에 투영돼서 아직은 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이걸 여쭤야 되나. 내홍. 내홍.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특히 이제 정의당 출신의 뭐 위원님도 그렇고 배복주, 류호정 전 의원 등 이제 좀 이들을 중심으로 갈등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없었다고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등이 조정 가능한 수준이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저는 충분히 조정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양당 정치가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힘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통용이 되고 어떤 우격다짐과 이런 것의 정치가 아니고 뭔가 공존하고 인정하면서 다원주의적이고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정치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3지대에서 서로 이념이 다르고 진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정치를 하는 취지인데 여기서마저도 누구는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주장이 통용되거나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그런 주장이 지배적이 된다면 그 절망적인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3지대 통합을 한 취지하고 전면 배치되는 거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3지대의 정치 도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그 지금 뭐 배복주 씨라든지 유호정 전 의원이라든지 네.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거나 내지는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분들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정치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해야 되는 게 이 정당을 만든 취지예요. 이게 토론의 영역이지 배제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전작년 지하철 출근 시위 그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군다나 시위 방법의 문제라면 예. 이거는 토론의 영역이지 배제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주장도 토론의 영역이고 그걸 통해서 이견을 해소하거나 예. 줄여야 되는 영역이지 배제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걸 배제의 영역으로 보는 건 이 제3당의 취지나 통합의 취지하고 어긋난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 안 돼요? 잠시만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를테면 이제 토론자끼리 뭘 물어봐요. 이준석 대표와 배복주 전 의원의 이 전장현 문제 같은 것도 너 나랑 생각 다르니까 나가 이게 아니라 같이 토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당연하죠. 지금 모든 패널들이 얘기하고 싶으셔서 지금 저를 계속 빤히 쳐다봤거든요. 근데 광고 듣고 와야 돼요. 광고 듣고 와서 광고 듣고 듣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시죠. 이제 제가 제일 재밌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개혁신당의 내용, 특히 이제 정의당 출신의 의원들과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박원석 의원께서는 이거 토론의 영역이다, 갈등 조정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세 분의 의견은 어떤지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이선영 앵커님의 패널보다 광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쩔 수 모습에 없어요. 네. 중요하죠. 실망감을 나타내고 박원석 의원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개혁신당이 계속 통합을 하고 계속 총선에서 국민들 선택을 받고 또한 하나의 울타리에서 함께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유호정, 배복주 이분들이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중요하다면, 상징이 되었다면 조금 이 두 분들을 설득해서 배제가 아니라 약간 좀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일단은 선거를 치르고 봐야 되니까 그러한 생각은 좀 해보지 않으셨는지. 아니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그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 왔던 거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세력들이 통합을 해서 그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대표에 위치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첫 번째 요건은 포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이 자리는 안 되고 누구는 이 자리에 안 된다는 발화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고 이 내부의 통합이나 그 단결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내 주류 비주류 이 발언 말씀하시는 네, 그 말씀도 거예요? 전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당연히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선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이게 선거를 50일 앞두고 있고 정당이라는 게 그 어떤 일사불란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 특수성을 인정해야 돼요. 서로 다른 세력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의사결정이 안 돼요. 그럴 거였으면 그냥 자기 정당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정체성이 아주 강한, 동질성이 아주 강한 이런 정당을 했다면 그거는 이제 뭐 지지자들도 어떤 이제 이 리더의 판단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조율해야 될 것들이 넘쳐나고 또 정책에 대해서든 아니면 전략에 대해서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빠른 합의를 도출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할 테니까 다 따라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준비하고 계신 분? 네. 네, 김병민 전 대표부터 할까요? 저는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라 입장에서. 이게 좀 예,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지금 정치 뉴스는요. 2월 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2월 말까지 양당이 공천으로 거의 모든 정치 뉴스는 다 빨려갑니다. 그럼 제3당이 쓸 수 있는 정치적 공간, 뉴스의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작은 정치적 공간을 제3지대의 개혁신당 내홍으로 다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 지난 설이어서 갤럽 여론조사가 한 주 쉬었고요. 그 전에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개혁신당 지지율이 3%가 나와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생각보다 한번 좀 지지율이 제3지대에서 소홀히 있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개혁신당뿐 아니라 나머지 정당은 더 미미한 지지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설을 앞두고 여기에 다 같이 통합돼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읍소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급하게 합쳤을 거예요.
근데 설에 합치고 설 밥상머리 민심에 그 내용들을 올려놓는 데 성공했는데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지지층들이 이탈해 나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고 그다음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니까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뉴스를 장식했거든요. 지금부터 다음 주의 기간은 공천에 관련된 양당의 뉴스가 더 커질 겁니다. 예. 이거를 다음 한 주 동안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께서는 제3지대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었던 분들이 이 개혁신당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 기대감이 꺾이게 된다면 이제 남은 한 50일도 안 남은 시간 동안 이걸 새롭게 엎어낼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주 부대변인. 저는 뭐 이제 네. 세 분 다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좋은 대안들을 얘기했는데 개혁신당 부분에 이준석 대표의 돌발행동이라고 해야겠죠. 돌발행동 부분들은 다 셈이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다 거 그거 이제 취소했던 했다가 거? 취소 토요일 날 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셈이 있는 게 결국에는 이질적 집단이 합치면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던 지지층들이 이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뭐 숫자를 얘기하지 못한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가 이탈을 한 겁니다. 근데 선거를 50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지층 이탈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큰 고민일 겁니다. 치명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예. 기본적으로 배복주 의원이나 전장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을 세우는 것은 유호정과 배복주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는 이탈층에 대해서 본인이 행사를 한 거예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저는 솔직히 여러 가지 극단적인 저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도 좀 의견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낙연 대표 측은 조금 더 모양새를 갖추고 빨리 좀 한 다음에 출발하자라는 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일단 가면서 얘기하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답답한 것들이 충돌하면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라는 반시위성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봐서는 제가 이준석 대표를 뭐 편을 들거나 아니가 이런 게 아니라 냉정하게 분석을 했을 때는 이 이준석 대표는 이 선거에서 최소한의 면피하고 싶어요. 자기 명예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상태로 가서는 자기 지지층도 잃고 선거도 진단 말입니다. 자기 지지층에서야 나중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현실적 고민들이 담겨진 좀 전술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냐라는 좀 그런 좀 외부적인 객관적 평가를.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갤럽 2주 전 여론조사 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럽 자체 조사고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로 이뤄졌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님께서 기자회견 뭐 예정했다 취소하고 이런 것도 다 계산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박원석 의원이 자세히 아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배경이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를 다 하려고 여기서 했다가. 드릴 수도 없고 기자회견에서 네. 오늘 어떤 얘기가 예정이 돼 있었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취소했는지 그건 뭐 저도 모르는 부분도 더 있기 때문에 그럼 위원님도 모르는 네, 내용이었어요? 그걸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예, 예. 아무튼 뭐 이런저런 진통들이나 또 이런저런 그 논란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당을 함께 오래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취지에서 양당 정치를 좀 넘어보자. 그다음에 이런 양당 정치가 보고 있는 극단적인 어떤 패권이나 적대적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좀 넘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는 정치를 하자 이러고 모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이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했던 방법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이 전략도 다르고. 근데 이걸 이제 맞춰가는 과정인데 총선 앞두고 시간이 없는 건 맞아요. 때문에 이걸 뭐 세세한 것까지 다 맞춰서 갈 수는 없습니다. 큰 대전략이 공유가 되고 그 하에서 역할이 결정이 되고 그 역할이 결정되면 협의하에 이걸 밀고 나가는 건데 아직 그런 부분이 이제 충분히 공유가 안 됐거나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일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국민들 보기에 아이고 뭐 저기도 똑같네. 양당하고 별로 다를 게 없네. 근데 이런 어떤 그 실망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뭐 주말이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이러저러하게 그동안에 내부에서 있었던 문제들은 다 수습하고 월요일부터 다시 좀 정비해서 총선을 예.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입 인사 발표가 나오고 있는 개혁신당입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 영입에 대해서 국민의힘 조정은 의원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돈 5억 원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국고보조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상보조금 5억. 이렇게 해석하는 걸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돈 때문이. 아니 뭐 돈 때문에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니,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나쁜 건 정당 아니죠.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양정수 의원이 안 들어오면 1억 정도 이하로 받을 정당 보조금을 한 분이 들어오신다면 결국엔 자유잖아요. 양정수 의원을 억지로 끌고 갔습니까? 납치를 했습니까? 양정수 의원이 본인의 어떤 선출직에 대한 의사를 밝혀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당 보조금이 5억 정도 더 받아서 6억이 생긴 거예요. 근데 돈 때문이다? 그러면 양정수 의원이 돈 때문에 갔나요? 그러면 그 5억을 받아서 양정수 의원이 받았나요? 저는 조정은 의원 말들을 보면 본인도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왜 국민의힘 갔어요? 본인은? 뭐 때문에 갔죠? 돈은 아니고 명예인가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가를 너무 이런 식으로 예. 아주 일차원적이고 빈약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정은 의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들 당 내부의 분위기도 수습이 안 되면서 누구를 자꾸 불러오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 아니었을까 그게 이렇게 아마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개혁신당하면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더 높은 기대감, 새로운 인물에 대한 영입 이런 게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양정숙 의원이 영입됐는데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0년 총선 때 당시 비례대표로 나오고 예. 재산신고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당에서도 나가게 되는 문제를 겪고 그다음 무소속으로 쭉 있었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특별한 존재감들을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본인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지언정 적어도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애당초 시작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에서 나간 무소속으로 진행됐던 인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인물이 개혁신당이 영입이 돼서 같이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개혁신당의 인물 구도들이 그렇게 새롭다고 평가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도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2월 14일 날 양정숙 의원을 영입한 거는 상당히 좀 잘한 일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정당 창당하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현실적인 부분을 어디서 훔친 것도 아니고 또한 예를 들면 정말 국민적인 비판을 많이 받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의원을 영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대법원에서 뭐 확정 판결로 무죄를 받은 분인데 왜 영입을 하면 안 됩니까? 또한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비전과 정치 개혁에 대해서 찬성을 하니까 참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 때문이라고 저는 보지만 그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황보승희 의원 같은 분을 영입했으면 좀 비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건 전혀 사실 아니라고 무근이라고 했죠. 저희가 사실 해명 아니에요. 자료를 냈고요. 아, 예. 황보승희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개혁신당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런 삼지대 정당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한 얘기를 가지고 이게 불려져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이 이제 아니다. 그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영입을 하겠습니까? 근데 양정숙 의원은 경우가 다르고요. 또 무소속에 계셨고 민주당에서 뭐 복당을 신청했는데 복당도 또 거절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인데 그분도 어쨌든 본인이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개혁신당이 하고자 하는 바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지 그걸 돈 때문이다 이렇게 폄훼할 문제는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제 조정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저희 입장에서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제 그분은 뭐 시대전환 한다더니 태세전환 한다고 이 통합이지만 통합도 아니고 당원이 60명이었다면서요. 나중에 따져보니까. 그 위장정당을 하다가 국민의힘에 들어간 분이 뭐 남의 당 걱정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본인 걱정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또 이낙연 대표 어디 출마합니까? 모르죠. 왜 제 눈을 안 보세요? 아니, 모르죠. 박 그거는 의원님밖에 지금 대답해 아직 주실 분이 결정이 없는데. 된 바가 없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주로 호남, 광주 출마설이 많이 나왔고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대구 혹은 수도권 이렇게 나왔었는데 좁혀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광주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출마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결단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출마한다면 광주가 1순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출마 안 하게 절대 안 한다 이 입장에서 한 발 더 아니, 나아간 그러니까 거. 절대 안 한다는 입장이었죠 원래 예, 미국에서 예. 귀국했을 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총선이나 이렇게 뭐 저 국회에 다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일관되게 해오셨는데 당 내에서는 출마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렇게 해서 이번 총선에 역할을 하고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호남 여론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도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광주 지난번 회의에서 그 정도까지 얘기한 건 상당한 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정치인이 선거에 나선다는 건 개개인의 실존적 결단이고 또 어디에 나설까라는 것도 중요한 전략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들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 개혁신당 제 별명이 비례무새인데 비례무세요. 비례로 제가- 나가라. 박원석 어.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제가 비례 나가셔서 꼭 배지 달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 측에 있는 비례무새. 분들한테도 비례 나가라 배지 달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비례를 스스로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냥 전 지역구 나갈 거예요. 비례 안 나가요.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해서 그래서 상대 세력들이 좀 서로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아유 우리 이낙연 대표님, 박원석 전 의원님 비례 나가셔야 된다. 주변에서 해줘야 네. 된다. 안 민망하게.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음. 아유 우리 이준석 대표 이번에 배지 달아야지, 천하람 대표 배지 달아야지 이런 식의 그건 너무 없어 얘기를 보이잖아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 지도부들한테 비례 나가라고 서로 그러니까 아니, 안 권하는 없어 일이 보이게 주변에서 계속 주변에서 말을 해야 된다. 그게 6월 1일과 6월 1일 전후로 달라요. 지금은 비례 나가는 게 명분 없고 다른 사람들 지역 나가는데 비겁하게 이러냐 막 이러지만 4월 10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총선. 6월 1일 날부터 이제 의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의정 시작하잖아요. 활동하는 날, 예. 그때 이제 배지 달고 본회의장에 앉아 있으면 그 전에 받았던 비판 다 없어집니다. 저는 저도 하나만 말씀 박원석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어. 좁혀가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수도권이냐 아니면 TK 지역이냐. 근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광주나 호남 지역에 상징성이 있으니까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TK 지역을 나가지 않고 수도권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럼 개혁신당에서는 TK를 비롯한 영남권에는 출마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것 아닌가요? 많아요. 있습니까? 네, 많대요. 상징적인 많대요. 자원이 대구 경북은 많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하려다가 말았던 거는 지금 개혁신당한테 뭐 조언할 제가 처지는 아니지만 조언을 하나 한다면 예. 지금은 명확해요. 호남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영남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뭉쳤잖아요. 그럼 대표 선수들이 나가야 돼요. 이낙연 대표도 전 대표도 지금 호남에서 광주에서 하겠다. 나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지금쯤 개혁신당은요 선수들을 지역에 나간다고 알려야 됩니다. 이낙연 대표는 광주 어디, 이준석은 대구 어디 이러면서 붐업을 시키면서 개혁신당을 출발시켜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것도 가르치지도 않고 뭐 기자회견 했다 취소하고 싸움박질하고 이런 모습만 보이면 아이, 개혁신당 갈 수 월요일부터 없다. 재정비하고 지금 출발한다고 싸움박질이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게 말씀하셨잖아요. 없는데 싸움박질 한다고. 싸움박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